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인생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책을 읽다가 떠오른 영감이 있어서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칼라는 우리 수학 배운 지 오래되셨겠지만 스칼라는 이제 크기를 나타내죠. 크기. 그리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 값을 이제 어떤 방향을 잡게 되면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에 따라서 벡터 값은 바뀝니다. 하지만 스칼라 값은 그 벡터에 절대값을 붙인 것과 같으니까요. 스칼라 값은 일정하고 방향은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인생이나 성과가 벡터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 이것은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이 쓴 책 왜 일하는가 그 내용인데요. 인생의 조건 그러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능력, 두 번째가 열의,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방식.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 중. 자, 능력. 능력은 뭐 사람에 따라 100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론 그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전문성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열의가 합쳐지면서 이제 곱해지는 거죠. 자, 능력은 100인데 열의는 열정, 열의 이런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 하면 1000.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50인데 열의가 20인 거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20 이렇게 해도 1000이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갖췄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그런 어떤 자신의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성공하는 인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렇다면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도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 중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이다 말씀을 하셨죠. 방향성인 거죠.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냐 부정적인 사고냐 이런 것, 그 어떤 믿음, 신뢰냐 아니면 불신이냐 뭐 이런 거,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조화와 상생을 어, 염두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열의도 뛰어나고 그런데 사고 방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조직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나 성과는 스칼라보다 벡터다라고 이야기한 일종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능력과 열정은 넘쳐나더라도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고방식 같은 건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한 요소인데요. 어디를 보고 갈 것이냐. 내가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그 일종의 방향성이죠. 자기 위치를 찾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자리를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방향을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겟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향이 정해져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마치 그 주식 시장처럼 우상향하는 거죠.
들쭉날쭉하면서 결국은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갖겠죠. 방향성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올바른 방향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뭐 말 한마디도 그렇고 어떤 행동 하나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택하는 당사자인 내가 머리가 맑아야 됩니다. 복잡한 상태에서의 선택은 오히려 악수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산책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글쓰기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30분이라도 반드시 갖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를 한다든가 강의를 듣는다거나 누군가 존경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성장을 배우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갖기를 권합니다.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책을 읽는 것 도움이 되고요. 근데 반드시 그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단 한 줄이라도. 핵심 같은 거를 파악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오늘 본 동영상에 오늘 본 책의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습관도 같이 곁들이길 권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 숙면을 취한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체크해야죠. 나는 뭐 4시간만 자도 5시간만 자도 다음날 전혀 피곤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숙면 시간이 되는 거고요. 나는 7시간은 자야 돼. 그렇다면 그 7시간이 자기에게 맞는 숙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단, 먹는 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자신에게 맞게 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간 최소한 30분 꼭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생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산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머리가 맑고 몸과 마음도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성과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칼라라고 한다면은 그냥 방향성 없이 나의 그런 능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본다면 벡터는 거기에 내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의 그 에너지를 그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열심히 한 겁니다. 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폄하시킬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방향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이 성과가 한 곳으로 이어지게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생산적인 그런 활동인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향성, 벡터적인 어떤 삶이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생과 성과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